네, 10분이 금방 지나가네요. 예,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 40분 동안 올해 CES 2021 행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어떤 트렌드를 주목받는 제품과 기술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걸 볼 건데요. 첫 번째는 CES의 혁신상이라고 하는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너리가 있고 그다음에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그중에 각 카테고리의 거의 탑 제품에게 주는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에 선정된 기업이 26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이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트렌드를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당연히 이게 선정된 제품이 26개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에이 저거 뭐 흔한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제품과 기술도 이번에 선보였어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요 내용을 좀 줄이나 한이 있더라도 막판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폼 팩터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혹은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을 또 몇 가지 흥미로운 제품이란 카테고리로 뒤쪽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 흥미로운 제품은 CES에서 주목받은 흥미로운 제품은 오늘 발표드린 거 외에는 앞으로 제 유튜브 박서기 TV 채널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의 이노베이션 어워드는요, CES가 매년 얘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엔지니어링 관점이나 미학 및 디자인 관점, 그리고 고유성, 독특함, 그리고 소비자 시장에 제공하는 혁신성 등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혁신상을 부여합니다. 얘네 혁신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단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100명까지는 안 되고 수십 명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그중에는 언론사도 몇 군데 있고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 아주 인사이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벤처 캐피탈도 있고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제공해준 얘네 그 양식으로만 제공해준 자료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보면서 이거는 약간의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선정 수상 내역들도 가끔 제가 보기는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 느낌에는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애매한 제품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얘네는 아너리스라고 해서 각 범주에서 눈에 띄는 평균 이상, 이 평균 이상이라는 의미는 전시회에 참여한 그 카테고리 제품들 중에 평균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을 낸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어플라이한 신청 기업들 중에서 평균 이상의 상위 제품 몇 군데에 대해서 아너리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기사를 보면 혁신상이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업체 중에 그 카테고리에서 거의 가장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품이 올해 수상받은 게 386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뒤져보는데 저도 온라인만 너무 보다 보니까 눈이 아파서 또 흥미가 없는 제품들도 너무 많습니다. 별거 아닌 제품들도. 그래서 이 중에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제 생각에 약간의 느낌이 좀 안 좋은 선정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카테고리에서 탑이라고 평가받는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기술 중심으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29개사, 삼성, LG 포함해서 29개사, 아모레퍼시픽 포함해서 43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성하고 LG는 거의 뭐 혁신상을 거의 휩쓸고 가는 글로벌 톱 기업들 중에 대표적 기업들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작년부터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참여와 수상 내역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20개사의 22개 제품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따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고, 올해 아마 제가 이 C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기 위한 팁을 영상으로 한번 제가 찍어서 공유할 예정이니까 혹시 2022년 CS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어플라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처음에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카테고리 몇 가지는 개인적으로 홈코노미, 가정경제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에 대한 영역인데요. 액세서빌리티는 이 각 카테고리마다 한 개 혹은 두 개 회사들이 선정됩니다. 올해는 액세서빌리티에서 두 개 회사가 선정됐는데요. 하나는 오캠 리드라는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저런 리더기, 읽어주는 기술을 제공해주는 단말기를 만든 회사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삼성의 스마트 TV 액세서빌리티라는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먼저 오캠 리드는 오캠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핸드헬드 인공지능 디지털 리더기입니다. 얘네 유튜브 영상에서 한 부분을 제가 중간에 캡처해 왔는데요. 우리 강의장에서 쓰는 그런 원격 제어기 같은 그런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되는 2배 정도 되는 길이의 저런 조그만 화면 상단에 보이는 막대 같은 까만색 막대입니다. 저기에 LED 같은 저렇게 붉은색의 광선 라이트를 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딱 비추면 조사각형 부분이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읽어줘요. 근데 얘네 유튜브 영상에 나온 실제 영문 단행본을 읽는 과정, 영문 소설을 읽는 과정을 보니까 뭐 설마 조작은 한 건 아니겠죠. 와, 이거 하나 있으면 가성비만 맞으면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 환경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뭐 네트워크 환경에 연결될 필요 없이 지가 캡처를 뜨면은 지가 OCR처럼 글자를 판독해서 그 자리에서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고 액세서빌리티 측면에서 주목받을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의 스마트 TV 액세서빌리티는 이게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그런 삼성의 이 스마트 TV의 뭐 캡션 이동, 뭐 수화 줌, 다중 출력 오디오 기능 등 다양한 시청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은 101번 채널로 돌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채널 101으로 뭐 전환됐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다중 출력 오디오는 만약 청각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저처럼 청각이 좋은 사람이 같이 텔레비를 보면은 출력을 두세 가지 모드로 얘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 채널로 듣고 크기를 한 25 정도로 듣고 20 정도로 듣고 옆에 제 지인인 청각장애인은 45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두세 가지 모드로 출력 오디오를 세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삼성이, 저는 이것 때문에 스마트 TV가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삼성이 요즘 우리 재계의 2021년 큰 화두 중에 ESG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정말 ESG라는 관점에서 이건 정말
정말 좋은 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술이고 당연히 상을 받을 만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페리퍼럴스 앤 액세서리, 컴퓨터 주변 기기와 액세서리 영역인데요. 여기는 한 군데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롤리라는 회사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루미키1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있는 하단의 그림에서 무지갯빛 색깔의 그 피아노 자판 같은 겁니다. 거기에 도킹 스테이션처럼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패드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하단의 키보드 자판이 그 피아노 저 건반이 이 루미키1이란 건데요. 이게 얘네 루미키1의 앱을 딱 이용해서 이 여성처럼 어떤 곡을 딱 세팅하면 그걸 피아노에 연주하는 모습이 딱 보여집니다. 근데 피아노의 저 건반이 눌러지는 모습이 저 불빛으로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홈페이지를 가보면 집에서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 배우기에는 거의 짱인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뭐 피아노 전혀 못 칩니다만은 비욘세 같은 대중음악부터 베토벤 같은 뭐 그런 클래식까지 모두 다양한 곡을 선택하고 키보드 불빛에 따라서 즉시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아노 배우기에는 너무너무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이밍, 모바일 디바이스 앤 액세서리 영역에서는 뭐 삼성이 워낙 CES에 돈을 많이 뭐 기부하니까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워낙 또 노트 20이 좋으니까 선정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정된 이유를 보면 여기 나온 한글로 된 부분은 대부분 CES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정 이유를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노트 20은 노트 20 울트라는 컴퓨터처럼 작동을 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프로게이머처럼 게임을 여기서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노트 20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얘네가 삼성의 엑스박스하고 제휴를 해서 언제 어디서든 세계 어디에 가서든 엑스박스의 인기 게임을 이 노트 20을 통해서 즐길 수 있다. 이 점이 이제 선정 이유라고 하더군요. 헤드폰 및 개인 오디오 부분인데요. 여기는 갤럭시 버즈의 BTS 에디션입니다. 방탄소년단 에디션인데 뭐 저는 갤럭시 버즈를 안 써보고 싸구려 중국산만 써봐서 이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정단의 평가로 따르면 거의 스튜디오 음질 수준의 오디오를 제공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BTS의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 저 보라색 색상의 디자인 자체가 또 이 CS 상 주는데 디자인적 요소도 좀 보거든요. 심미적인 부분도. 그것도 아마 선정에 좀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품이 이런 기술은 우리가 이어버드 쓸 때 참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사용자가 배경 잡음을 세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배경 잡음을 다 클리어해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전거 타거나 이럴 때 이걸 써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음악 듣거나 통화하기 위해서. 그럴 때 배경 잡음을 허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부분도 이거를 앰비언트 사운드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부분도 좀 주목받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삼성인데요. 비디오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지털 이미징, 포토그래피 영역인데 삼성의 110인치 마이크로 LED 홈 스크린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봐도 이 제품에 대한 소개 자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CE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정 기준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를 사용해서 기존 TV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각 소자가 빛과 색을 모두 스스로 내는 것이 특징. 그래서 거의
실제 사물을 보는 것 같은 자연 그대로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에 관련 기사는 전혀 없는데 얘네 CE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소개 자료에는 저도 이게 맞는 건지는 몰랐어요. 번역은 안 했는데 이 110인치 마이크로 LED를 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접을 수 있어서 배송하고 설치하는 게 너무 용이하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제가 삼성전자한테 확인을 지금 못 해본 거라서 제가 번역은 안 했는데 하여튼 그게 된다면 정말 대박인 거죠. 저거를 우리가 도화지 접듯이 접어서 배송해서 펼쳐서 설치할 수 있고 화질에 지장이 없다면 정말 대박인 제품인 것이죠. 또 역시 삼성의 관계사죠. 하만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즈가 개발한 하만 카돈 레디언스 2400이라는 홈 오디오 시스템인데요. 두 개의 초슬림 플로우 스탠딩 스피커인데 저 스피커와 강력한 서버 우퍼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엄청난 디테일한 사운드 환경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돈 좀 있으시고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성과 삼성 관계사의 제품들을 뭐 사보실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 영역인데요. 여기는 두 개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LG 인스타뷰 ThinQ 레프리저레이터, LG 인스타뷰 냉장고인데요. 이게 음성인식 냉장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정수기처럼 물 나오는 영역, 얼음 나오는 영역 말고 오른쪽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벽면을 손등으로 딱딱 노크를 하면 안에 불이 켜지면서 안에 음식 같은 보관된 냉장실에 보관된 보관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문을 여닫는 데 따른 냉기 손실,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게 그다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안에 UV 나노 살균 기능도 제공해 준다고 하고요. 특히 제가 좀 빵 터졌던 것은 하이 LG 한 다음에 냉장고 문 열어줘 하면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을 왜 필요로 한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번에 선정 이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렇고요. 두 번째 선정된 이 모엔이라는 회사의 이 인공지능 스마트 수도꼭지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고 이게 가성비가 좀 맞으면 제 생각에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도 이런 걸 한번 도입하면은 저거 참 매력적인 제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 수도꼭지를 기존 수도꼭지에 저거를 집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자가 설치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손쉽게 설치하고 손쉽게 인공지능 수도꼭지가 구현될 수 있는 뭐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구글 홈이나 알렉사 같은 스피커하고 보통 연동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사 저 모엔한테 75도씨에 500cc 물 2컵 따르라고 해. 가서 명령을 한 다음에 저 수도꼭지의 앞에 물 나오는 부분의 위를 손으로 이렇게 한번 쓱 우리가 손 흔들듯이 흔들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온도에 그 용량의 물이 딱 나오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실제 미국에서 이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도씨 물을 몇 컵 채워줘 이런 것들. 실제 달걀 요리하면서 달걀 2개를 푼 다음에 한 여성이 2스푼의 물을 시원한 물을 부어줘 알렉사 하니까 딱 가서 딱 2스푼 차 숟갈로 2스푼의 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는 이게 기본 세팅을 해놓으면 최소 20초간 물이 흘러나오고 옆에 비누를 만질 땐 물이 자동적으로 꺼졌다가 비누를 거품을 낸 다음에 다시 손을 갖다 대면 또 물이 나오는 식으로 주방 수도꼭지에서 손을 왜 비누로 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능도 제공해 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누군가 이런 기술을 한번 쫓아서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홈코노미 영역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밍 분야에서는 아까 삼성의 게이밍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삼성 노트 20이 선정돼 이거는 그냥 게이밍 영역인데요. 카테고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한 많은 업체들에게 협찬금을 받기 위한 CTA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4K LED TV인 모델명 48C1, 48C1이라는 제품인데요. 4K LED TV인데 이게 빠른 응답 시간, 낮은 입력 지연, 그리고 4K HFR 기술 등으로 거의 최고의 홈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다들 집콕 환경이 길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걸 보거나 원격 회의할 때 노트북하고 TV 연결해서, 그러니까 TV에 대한 이 소구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화질이 좋고 큰 TV로 바꾸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LG전자 같은 세계적인 가전회사들,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의 이런 집콕용 가전제품의 판매량은 앞으로도 급격하게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스마트홈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회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더 챔벌린 그룹이라는 회사는 미국에 우리가 게라지라고 하죠. 그 집 단독주택에 있는 차고, 이 차고에 개폐하는 문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문과 제어 기술을 공급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새로운 제품을 내놨어요. 여기 나오는 마이큐라는 제품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 단독주택의 이 주차장 자동문 개폐기 기술인데요. 그 마이큐에 덧붙여서 펫 포털이라는 제품을 새로 내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 사진에 보이는 저런 멋진 반려견을 키우다가 집주인이 혼자 3박 4일로 가족이 놀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하고 애들 밥이나 사료나 간식은 그 자동화된 음식물 피드기를 통해 준다고 하더라도 얘가 배변 활동을 위해 밖에 나가는 습관이 있거나 밖에서 하루에 한두 번 놀고 오는 스타일의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집에 혼자만 있으니까. 이럴 때 사진의 왼쪽 현관문의 밑에 문처럼 저런 자동 아주 숨어있는 스마트 패널을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홈페이지에 알고리즘은 설명이 안 돼 있던데 딱 강아지가 지가 배변 활동하러 요 앞으로 딱 나오면 저게 싹 열립니다. 그 강아지가 나오면 다시 닫힙니다. 그러면 앞마당에서 지가 배변 활동하고 좀 뛰어놀다가 다시 배고파서 딱 오면은 저게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집 강아지나 우리 집 고양이한테만 열리는 건지 옆집 강아지도 열리면 난리 날 수 있잖아요.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던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국도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법도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또 아파트 철문이어서 제가 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큐 펫 포털을 도입을 하면은 펫바이 마이큐라는 앱을 통해서 저 강아지하고 양방향으로 음성도 들려줄 수 있고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우리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봄인데 봄이야 아빠 보고 싶지 아빠는 이렇게 놀고 있다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ES에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특히 강아지보다는 고양이 관련된 제품들은 작년, 재작년 엄청 선보였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선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도 그중에 몇 군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술과 제품은 반려동물의 관점에서 자꾸 서보다 보면
새로운 폼 팩터나 새로운 니즈가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고양이나 강아지 키워보면서 개 입장에 서보니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올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반려동물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우리 청취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디지털 헬스입니다. 디지털 헬스. 디지털 헬스는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웨어러블 분야가 있고요. 헬스 앤 웰리스 분야가 있고, 헬스 앤 웰리스의 모바일 앱 관련된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바이오 인텔리센스의 이 제품은 제가 이 제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미국의 뉴스나 외국의 언론 기사만 봤을 때 저는 뭐 100%다 신뢰를 안 합니다만 그 기사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제품인데 이런 겁니다. 바이오 버튼은 이 지금 여성의 저 목 바로 밑에 저렇게 육각형처럼 된 바이오 버튼을 뒤쪽에 양면 테이프 같은 천과 함께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체온, 호흡수, 심박수 등등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 코비드 19의 초기 증세가 있다 없다를 알려줍니다. 이거 대박인 거죠. 그래서 얘네 홈페이지에 얘네 내부의 그 CTO나 실제 이 제품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미국 대학 중에 오클랜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오클랜드 대학의 교수, 학생 처장쯤인가 부총장쯤 되는 교수가 한 인터뷰를 보면 코비드 19 초기에는 PCR 검사 같은 증폭 검사를 하더라도 오진율이 너무 높대요, 지금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외신 자료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그걸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클랜드 대학의 학생들은 집에서 저걸 딱 설치하고 학교 가면서 저기서 클리어드, 언클리어드, 클리어드는 깔끔하다, 언클리어드, 깔끔하지 않다,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클리어드 되면 코비드 19 초기 감염 증세가 없으니까 학교 등교해도 되는 거고 언클리어드 되면 학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본관 같은 곳에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걸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재정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주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물론 저 바이오 버튼의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특화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 19 같은 새로운 또 이런 감염병이 언젠간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바이오 버튼 같은 이런 새로운 폼 팩터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날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 그런 점에서 당연히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 선정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앱시가 개발한 앱시 헬스는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모바일 앱인데요. 그래서 환자의 식단, 수면 패턴, 뭐 기분, 카페인 섭취량, 스트레스 수준, 날씨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보고서가 생성돼서 의사가 이걸 보고서 적절하게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뭐 이게 왜 선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 한국 스타트업이 선정된 헬스 앤 웰리스 분야의 VROR 아이닥터라는 한국의 M2S라는 회사가 개발한 가상현실 안과 검사기인데요. 이 그림의 하단에 밑에 있는 까만색 그 VR 헤드셋을 쓰면 이 헤드셋의 눈 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약 10가지의 안과 측정과 케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써봤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작년에 한국의 홍보라는 회사인데요. 이 홍복이라는 회사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조그만 동굴 같은 걸 달아서 눈을 스캔하면은 피검사 수준의 건강 상태를 즉시 1분 내로 PDF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내놔서 완전 글로벌 참관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과 관련된 이런 헬스케어 제품들, 디지털 헬스 제품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리진 와이어리스가 개발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기술일 소프트웨어인데 오리진 RPM이라는 기술인데 그래서 간병인이 대시보드로 거주인이 있는 방에 그게 뭐 노인일 수도 있고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일 수도 있고 뭐 중증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자의 동작이나 호흡 상태, 수면 등등을 대시보드로 이제 원격지에 있는 간병인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이클 테크놀로지 영역인데요. 여기에서는 좀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In Vehicle Entertainment and Safety, Vehicle Intelligence and Transportation 영역은 브론스윅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First Marine Safety and Security System인데요. 이거는 선박을 타고 있는 선장과 승객의 안전을 위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우리가 Vehicle Intelligence and Transportation 영역에서 이거는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재밌는 기술인데요. 두 군데 회사입니다. IBM하고 구글 웨이모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요. IBM의 자율주행 선박 기술입니다. 이 하단 왼쪽 그림인데요. 이거는 저 선박에는 선장과 선원이 없습니다. 근데 IBM의 인공지능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엣지 컴퓨팅 기술이 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태양광으로 전기 모터가 구동되면서 자동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요. IBM이 올해 대서양 횡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자동차에서 이미 비행기로 기술이 옮겨가고 있죠. 이제 선박까지 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기술들의 상용화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글 웨이모가 작년에 발표한 거죠. 5세대 웨이모 드라이버라는 핵심 시스템 기술인데요. 이건 어쨌든 구글이 웨이모가 그동안 2천만 마일의 자율주행 운행 경험과 10억 마일의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더 복잡한 주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체 제작한 라이다 시스템과 레이더 기술들을 장착한 기술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가장 앞서가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나 블로그 영역은 구글 검색이 다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인데요. 로보틱스 영역은 두 군데입니다.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랙터 농기계 회사인 존 디어라는 회사와 일본의 뱅가드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인데요. 뱅가드 인더스트리는 오른쪽 보시는 애완동물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기 바구니에 넣어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고요. 바구니에서 꺼내면 얘가 살아있는 동물처럼 귀여운 소리를 내거나 사랑스러운 행동을 한다는데 굳이 저걸 돈 주고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 존 디어의 X 시리즈 컴바인은 이 존 디어라는 회사는 제 유튜브에서 한번 조만간 소개할 예정인데요. 전 세계 디지털 혁신에서 가장 앞서가는 동시에 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입니다. 얘네는 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큰 생각 없이 지난 10여 년간 해왔어요. 큰 생각이 없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을 안 세우고 오로지 저 컴바인과 트랙터를 쓰는 미국 농부들의 관점에서 서서 기능만 계속 조금씩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접목한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네 저 대형 트랙터를 쓰면은 그 중에 1100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X9의 1100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시간당 최대 70% 더 많은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그래서 안에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 통합 센서,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드론 기술 같은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스카이디오라는 드론 개발 회사의 어떤 X2라는 제품인데요. 드론 관련해서 자율주행 AI 엔진과 듀얼 광학 플러스 열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자산 검사, 보안 순찰, 건설회사들의 보안 순찰 이런 영역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뭐 굳이 이런 제품이 스마트 시티 카테고리에 올라온 것도 참 웃기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5G용 안테나 관련된 디바이스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저런 반투명 플라스틱을 이거는 전기 없이 그냥 벽면 같은 데 붙이면 5G 무선 주파수를 차단하지 않고 더 멀리 전송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대보다 5세대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한데 안테나도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신박한 제품이라는 거죠. 기술은 뛰어난 걸 인정합니다만은 스마트 시티라는 카테고리에 이게 선정된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컴퓨터 하드웨어 뭐 라이젠, AMD 요즘 핫 이슈죠. 인텔은 망하고 AMD가 뜰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다음에 소니가 개발한 스페이셜 리얼리티 디스플레이 왼쪽에 보시는 패드 같은 제품이 안경을 안 쓰고도 3D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시청자의 눈을 얘가 인식해서 3D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는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트리밍 인버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라이브 3D 렌더링 엔진 및 홀로그램 플랫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제품인데요. 디지털 이미징 포토그래피에서는 바우니스가 개발한 베스테라라는 천체 망원경 및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은하, 성운, 별 같은 우주의 경이로움을 쉽게 보기도 하고 동시에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신박한 제품인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신박한 제품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용 뭐 커피 제조기, 뭐 맥주 제조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용 아이스크림 머신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의 가정용 화장품 제조기가 인기를 좀 끌었는데 이거는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들 2, 3년 전부터 나왔던 제품이고요. 이건 아마 세계 최초로 이번에 선보인 제품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저 맥주 300cc 캔 같은 게 안에 크림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용 원재료가 바닐라, 뭐 초코 이런 게 들어 있어서 저를 요 기계 상단에 커피 캡슐처럼 딱 집어넣으면 60초, 90초 후에 저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집니다. 아, 돈 있으면 하나 저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2분기 출시 예정이고 아직 가격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재밌는 폼 팩터인데요. 그리에 보이는 위에가 아이패드 프로고요. 거기에 도킹 스테이션이 이 스튜디오 닥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은 밑에 무선 키보드를 쓰면서 아이폰과 에어팟을 지금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나 HDMI 포트, SD 카드 리더기가 있어서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연결할 수 있고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까지 있어 유선 랜도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신박한 제품이고 이게 안드로이드용 태블릿도 이런 폼팩터와 관련된 제품이 저는 나오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영역의 제품이고요. 요것도 가격만 괜찮으면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용 채소 재배기인데 이건 수경 제품이 아니라 알고리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단에 큰 박스 같은데 물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물을 채워주면은 얘네 Y 큐브라는 위에 상단에 있는 조그만 큐브가 있습니다. 커피 캡슐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저기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얘네가 가딘이 공급하는 씨앗이 들어있어서 저걸 막대에
각각 꽂으면 며칠 또는 얼마 만에 고추, 케일, 토마토 같은 30여 종의 식물 품종이 저 캡슐 하나마다 저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이게 가격이 최소 제품이 $899부터니까 거의 90몇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2월부터 공식적으로 쉬핑이 된다고 하는데 가격만 좀 낮출 수 있는 제품을 누가 만들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집콕 문화 때문에 이런 가정용 그 채소 재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그냥 흥미로운 제품인데요. 홍콩에서 만든 마스크 원이라는 제품인데요. 홍콩의 마이나톤이 개발한 이어버드 결합형 N95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저 까만색 여성이 쓰고 있는 N95 까만색 마스크 안에 N95 필터가 들어있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저 이어버드는 연결돼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가격은 뭐 $49.99면 살만한데 이어버드까지 포함해서 $49.99인데 문제는 필터를 자주 갈을 경우에는 N95 필터 5팩은 벌써 $20 정도 하고요. PM2.5 필터, PM2.5는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를 걸러낼 수 있는 초미세먼지용 필터입니다. 30팩이 $20니까 2만 원 정도. 한국의 KF94보다 더 비싸죠. 그래서 저렇게 교환 비용에 대한 허들 때문에 확산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코로나 같은 팬데믹,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3분 지났습니다만은 제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ES와 트렌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어떤 트렌드나 큰 흐름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 본인의 사업이든 회사에 뭐 임직원으로 계시든 신규 사업을 고민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 될 것 같다는 가슴에 확 와닿는 아이템들을 보시고 패스트 팔로우 하십시오. 한국에서 삼성, LG를 제외한 대부분의 CES에서 인기 끈 제품들은 글로벌에서 먼저 내놓은 제품들 거의 없습니다. 다 쫓아간 제품들이에요. 근데 쫓아가서 작년에 한국의 그 식물 재배기로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 받은 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사가 워낙 많은데 걔네와 차별화할 수 있는 식물 재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을 내놔서 글로벌로 지금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쫓아간다, 따라한다는 걸 가지고 쪽팔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대세가 될 만한 제품 영역이나 기술 영역이 있으면 쫓아가시되 반드시 특화된 고객의 니즈를 팔로우 하십시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혹시 제품과 기술 중에 글로벌 진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년 22년 CES 라스베이거스 행사에 오프라인에 꼭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라면 거기 참여하는데 정부 지원금 받으면 여러분들 자부담금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출장비, 비행기표, 호텔 숙박비, 직원들도 몇 명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상쇄할 정도 ROI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의 제품이 기술이 괜찮다면. 그 CES 2022는 혹시 참가하실 분들은 부스 참여든 아니면 이미 부스 참여는 벌써 상당한 예약이 다 끝났을 겁니다, 아마. 이게 2020년 끝났을 때 이미 한국 기업들 중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2021년 올해 오프라인에 대해서 예약을 한 기업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스 참여 같은 경우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될 거고, 오프라인 행사를 참관단으로 가실 분들도 상반기 중에 각종 비용이나 출장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현지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내년에 아마 라스베이거스에서 가려는 기업들, 참가하려는 참관객들 사이에 아마 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상 좀 짧은 세션이어서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자그마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추가할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CES 2021 후속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그동안 눈에 안 띄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소개할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